자,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문제에서 분자 교정의학자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이제 간단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포도당 장애입니다. 포도당 장애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에서 흡수 문제가 있어요. 장 점막에서 흡수 장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오는데,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냥 지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지요. 한 번씩 아이고 당 땡겨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당뇨병 환자는 아니야. 그런데도 한 번씩 우리가 당 땡긴다라는 느낌이 들 때 있죠. 그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은 떨림 현상이 나타나고 불안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인들도 그래요. 네, 약간 막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증도 약간 있고,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고, 그죠? 나 빨리 단 거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 때가 오지요. 누구나가 올 겁니다.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아예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이제 포도당 흡수를 레벨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내에서. 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넘어가 봅시다.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약이든 인슐린 가지고 혈당을 조절한다 치더라도 당뇨병 환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편집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편중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고집인지 불통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대다수의 당뇨 환자들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모릅니다. 제가 당뇨 가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그 임상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서히 당이 좀 안정이 되면서 흡수가 좀 괜찮아지면 사람들이 편안해져 가요. 그걸 저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근데 꼭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이 포도당의 몸 안에서 포도당을 갖다가 이 레벨이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는 거 또는 당뇨로 인해서도 오는 거 맞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먹고 나면 졸음이 와요. 식후 졸음이 심해요. 그럼 식후 졸음이 심한 사람들은 내가 체내에서 포도당의 레벨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계통에 원래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항상 혈당계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혈당계, 혈압계 이런 거는 그 가정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죠. 수시로 재봅니다. 포도당 레벨에는 전혀 이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요. 근데 막상 가면은요, 이게 무너지면은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여기에다가 호모시스테인까지 늘어나서 동맥경화가 진짜 진행이 되면요, 합병증 올 때는 겁납니다. 정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크롬하고 망간, 무기질이요. 포도당을 안정시키는 것도 뭐예요? 비타민 B1, B3, B6, 망간, 아연, 마그네슘, 크롬 이런 것들인데 많이 깨져 있죠. 제가 지금 드린 그 영양물질이요,
원래는 당뇨병을 자연치유요법에서 쓰는 거예요. 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를 갖다 조절할 때 복합탄수화물을 쓰죠. 이 먹는 것도 복합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통밀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이제 소량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을 자주 먹는다고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주 먹어야 돼요. 작게, 조금씩 하루 한 3끼가 아니고 6끼로 나누어서 조금씩 해서 작게 먹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탄수화물을 대사시키는 데 필요한, 그죠? 그런 영양물질이 공급이 되면요,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문제가 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몸의 혈관 상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수복하는 게 더 어려워요. 예. 포도당 레벨을 유지시켜서 세포에서 그걸 갖다가 수용체가 잘 작동이 돼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니까 당뇨를 고친다는 의미잖아요. 그거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동안에 막 이 혈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걸 회복시키는 게 더 어렵다고. 예. 실제 해보면 압니다. 제가 그 논문은 그것 때문에 골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식을 안 받아줘요. 예. 그 벽을 넘는데 너무 어렵더라.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정신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예. 그 다음이 뭐냐? 장 점막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거. 아까 메탈로 그 할 때 한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파이롤유리아 할 때도 나왔죠. 예. 이게 장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되면요, 첫 번째가 뭐가 돼요?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이 없잖아. B1이고 B3이고 뭐고 간에. 예. 아연이고 뭐고 간에. 영양 결핍 상태가 1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장에서 흡수 안 되면 나머지는 전부 부패하기 시작해요. 충분하게 장내 유익균도 없겠지, 당연히. 그러면 염증 생기죠. 곰팡이균, 칸디다라 그래요. 칸디다 같은 것들이 막 생기죠. 그러면 그게 장 누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경 독소로 들어갑니다. 혈액 타고. 거기다 단백질하고 지방이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분해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단백질은 완전 분해 안 되면 골치 아파요. 호모시스테인도 그거 중에 하나예요. 예. 이거는 멀쩡하게 있는 뇌 신경 전달 자체도 불안하게 만드는 신경 독소로 작용한다. 예. 이 장점막의 흡수장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위산이 너무 과다하거나 아니면 너무 저하되어 있다. 위에서부터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소장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곤죽 상태, 분해 상태가 안 돼서 1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소장에서 완전히 쪼개고 분해하는 작업이 쉽겠냐고. 잘 안 되죠. 그러면 육모가 자꾸 손실이 됩니다. 육모 알죠? 육모. 소장의 육모. 예. 얼마만큼 많은 걸 갖다가 흡수를 시키려면 라고 조물주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흡수하는 면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쫙 펼치면 어마어마합니다, 넓이가. 그 12장 그래봐야 길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먹은 걸 다 흡수시켜서 영양물질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폐증이 있죠. 자폐증의 90%는 장점막의 흡수장애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폐 치료하는데 1번이 뭐냐? 장에서 흡수부터 잘 시켜야 돼요. 자폐 고치려면. 결국은 뭐냐? 영양물질이 풍부하다 하는 게 고기 많이 먹고 그런 게 아니라고. 예. 음식 많이 먹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정말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예. 그거라고. 지금까지 해온 게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장에서 흡수 장애가 일어나서 영양 결핍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충동적인 거, 그죠? 조울증 같은 현상, 집중 안 되는 거. 이 장에서 흡수 장애가 있는데 그 정도 딱 자폐 증상, 충동적인 거, 막 집중 안 되고 막 그냥 뇌한 게 알죠. 머리는 멍한 상태.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크립토파이널이 바이럴 유리아라는 어떤 그런 선천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있다든가, 그죠? 크립토파이놀 같은 게 모자란다든가, 그 다음에 메칠화 되는 데 있어서 불균형이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이 배를 만져보면 단단합니다. 장이 엉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때 디톡스라든가 장 청소를 한번 시켜보면요. 새카맣게 막. 이게 혈변하고는 달라요. 냄새도 지독해요. 그런 것들이 빠져가면서 애들이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포도당 장애, 이거는 당뇨에도 해당이 됩니다. 예. 저런 경우에는 불안, 초조, 떨림,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지속돼요. 집중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장 점막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몸이 무슨 상태로 들어가요? 필수 영양 물질의 결핍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금속 수치도 높아지고요. 특히나 구리 수치가 높아져요. 여태까지 구리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포도당 포도당 장애, 다시 말하면 혈중의 포도당 레벨이 맞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장에서 점막에서 흡수가 안 될 때도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여기까지입니다.